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연들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다고 느끼게 돼요. 소설만큼이나 현실이 놀라울 때가 있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겠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거짓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결심을 했어요. 솜씨는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래요. 먼저 제 아이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첫째와 둘째는 연세가 비슷하고 셋째는 그보다 4살 많은 나이의 막내랍니다. 새로운 아이를 낳게 해준 전 남편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너무 쉽게 알아차린 것 같지만 지금은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린 시절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자라났어요. 그때는 작은 마을에서 자란 만큼 이웃들이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연탄이 사용되던 때였고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 아버지도 그곳에서 일하셨지만 후에 과일 가게를 하게 됐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든 작은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마을의 친구들끼리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전 남편도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친구로 지내던 사이였죠. 여름에는 함께 물장구를 치고 놀았고 겨울에는 산에서 비닐포대로 썰매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큰 키와 다듬직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어릴 때 제가 덤벙대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자주 다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항상 잔소리를 해주곤 했죠. 야, 김지혜, 내 무릎은 왜 또 다친 거야? 어디서 다쳤어? 조심 좀 해야지, 좀만 조심해라고 말했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연애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친구이자 형으로서 남편을 대하곤 했죠. 성인이 된 뒤 저는 작은 마을을 벗어나 시내로 나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정육점에서 일하며 아버님과 함께 살았죠. 그때의 전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며 집에 오는 길에 저에게 고기를 주의사항, 이 콘텐츠는 기계 번역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오역 또는 어색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본 언어로 번역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돌보았고 오늘 여자친구와 삼겹살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 가져가. 이것은 뭘까? 이렇게 매번 챙겨주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팔고 남은 부분이야. 가족이 거기 있지. 또한 너가 시간이 있을 때 함께 놀러 가자. 놀이터 어디든 그냥 바람 쐬러 갈게. 너도 힘든 걸 알잖아. 이야기꾼이 언급했듯이 그는 작은 마을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떠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걱정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사를 반대했고 많은 논의 끝에 결국 1년 동안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가족이 함께 이사를 결정했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창이 좀 흔들렸지만 결국 강원도 대신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고 이사에 필요한 돈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정육점을 차리고 돈을 벌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성장하며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정육점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학원비와 교육비 때문에 부족해졌어요. 남편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내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식당을 열자고 했어요. 부동산을 찾아보니 적당한 곳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서빙하자고요. 영역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기사식당을 하면 잘 될 거라고 했더라. 날씨로 불어나게 뭔 소린지
그만해 당신은 그 똥고집 좀 벌려라 우리 일어나서 가야 망한다니까. 제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 사이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벽에 맞닿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알아왔지만 부부 사이에 생긴 의견 차이와 벽을 허물기가 어려웠어요. 서로 마주하면 대화도 안 하고 거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날들도 그런 우리 부부를 보며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임신한 첫째 딸이 저에게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서빙하자고요. 영역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빠랑 이혼해 집에 가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식당 차리러 가세요. 나만 생각해서 힘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한 결계 80페이지까지 처음으로 살면서 장문하는 것이 이신가요? 같이 살아야지 같은 집에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야. 애들도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 두 번째는 혼자 자취하고 있기라도 끄덕여준 적이 있다. 아직 아빠 못 살 것이네라 우려를 풀어라. 우리 친구 말고 어머니 가고 싶은 대로 하세요. 딸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때쯤엔 정육점도 망하고 상점도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빚더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육점 포기를 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상황에 맞춰 편히 살자며 동의했습니다. 이후 결혼 생활을 마침표를 찍고 이혼의 재산을 분할하며 각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작은 빌라를 얻어 막내 딸과 함께 대출을 받아 기사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이 없어서 불안했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고집스럽게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결국 망하고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들을 통해 가끔씩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남편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던 둘째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결혼식에 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달 결혼에 이런 한 푼 보태주지 못해서 스스로 창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딸들도 많이 실망을 했어요. 너희 아빠는 잘 지내는데 네 요즘은 연락이 없어. 아빠, 우리 연락 차단 안 하잖아. 둘째 결혼식에 모든 게 미안한 줄은 몰라. 혼자 잘 지내시겠지. 그러냐 그래. 그 인간의 똥 같은 고집. 혼자 차에 살 거야. 둘째 딸이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딸들도 자신의 아버지와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식당을 운영하면서 막내딸과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막내딸은 애교도 많고 밝은 성격이라 저와 친구처럼 잘 지냈어요. 저에게 못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 서로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대학교 졸업반이던 막내딸은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에 취직해서 공인중개사로 일했어요. 딸셋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일을 잘해서 저는 대견한 마음만 남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는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요. 나는 분명히 나왔는데도 자그마한 딸이 손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내 아내 아이 같은 딸까지 결혼한다면 어떻게 살지 고민했지만 막은 딸도 언젠가 내 품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며 사랑을 하겠다고 딸이 얘기했다. 우리 현서는 언제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니 엄마? 나는 사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정말 내가 미리 말을 안 했구나. 좀 더 만나보고 이야기하려 했지? 아직은 그 정도로 물들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래도 예전엔 다 말하던데. 엄마를 속이고 있었구나. 엄마와 속이고 있던 건가? 네, 그래도 현서를 알아봐 주려 해. 현서 채간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니? 많아 보이지만 혼자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부동산에서 만났다. 그 사람이 먼저 고백해서 만나기 시작했어. 서울에 유명한 한식당 하는 집 아들이래. 일을 돕고 있어? 그래. 너에게 잘해줄 것 같아. 사람 착해서 좋아.
가끔은 속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만나봐야 알 것 같아. 좀 더 만나볼게. 엄마에게 소개해줄게. 그 당시에 나는 27살이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았지만 왜인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언니들처럼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는 게 내 바람이었다. 막내딸이 연애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6개월이 흘렀을 때 당시 설명절이 아닌 날에 집에 온 첫째 딸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화가 왔다. 첫째 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빠가 배달 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긴 한데 의식이 없어요. 명절이라 안 했는데 아빠에게 연락해봤는데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했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일이었지만 애들 아빠니까 걱정되어 딸들과 함께 전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 갔어요. 2주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이래요? 깨어날 수 있을까요? 네, 사고로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을 했지만 다른 기능은 다 정상이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겠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식물인간이 된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연명 치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의 삶이 불쌍해 치료를 계속 받게 해주려고 했어요. 남편과는 이혼해서 남남 관계였지만 어차피 애들 아빠였으니까요. 식물인간이 깨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남편이 언젠가 깨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다르다고 했거든요.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의식을 회복한 사람들이 기억을 되찾고 일상생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보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들도 무심한 아버지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뺑소니를 당하고 식물인간이 된 걸 보고 많이 슬퍼했어요. 남편이 쓰던 핸드폰은 다 박살이 난 상태였지만 혹시나 깨어나면 찾을까 봐 자아에 간직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따로 두기는 했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들러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 정도 될 여력은 제가 되어서 다행히 있었어요.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병원에 가면 전 남편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살 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 곧 시집을 칠 것 같아. 그 전에 깨어나야지. 둘째 결혼할 때 당신 오지도 않았잖아. 막내 결혼할 때는 손잡고 신부 입장 같이 해줘야지. 얼른 일어나야 해. 당시에 남편이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고 막내딸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때였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 남편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징후가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이 반응하면 의식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좋은 징후니까 조심해서 관찰해 봐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 막내딸이 결혼 전에 깨어나면 좋겠어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딸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어제 남자친구가 청첩장을 받았어.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못했는데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도 괜찮을까? 그 말에 울먹이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아. 너희 아빠가 언제 기적적으로 깨어날지 알 수 없고 너희가 만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를 만난 것이니 결혼하는 게 맞아. 우리 막내딸이 결혼 고민 중이란 걸 아빠가 알면 무척 속상할 텐데. 부족해도 엄마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고마워. 엄마. 그렇게 저는 딸의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혼자서 장례식을 준비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딸이 보여준 사진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한 살이 더 많다니 허여멀건 같았지만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그를 믿었습니다. 저에게 따로 인사를 오지 않은 채로 딸의 예비 바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어요. 어쩐지 기분이 죽더라고요.
예비 사돈들은 명품을 휘감고 상견례 자리에 와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배년서 엄마예요. 이 식당 정말 좋아요. 그러죠. 현어머니는 기사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모창 사는 찰퇴해요. 듣기로는 찰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기사 식당이니까 차일 대파 짰지만 예비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기사 식당도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어서 한 달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은 됐거든요.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은 시켜야죠. 따님의 그래도 직업이 안정적이라서 타이밍이 주어 걱정 마세요. 얼굴에 갑자기 큰 미소가 생기시네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랑 따님이랑 결혼하는군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래는 창산지야. 아버지도 없는 집에 접속 보낼 거야? 우리 아들은 좋은 집에도 갈 거고 혼자 놔두면 돼. 왜 그런 말을 하나? 막힌 입으로는 얼굴도 못 따라가겠어. 그리고 예비 사위를 봤어? 사진보다도 더 예쁘게 생겨서 놀라. 부모님이 무례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입만 열어 음식만 넣고 있었어. 처음 봤는데 인사도 못했고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어.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 식사를 하는 듯 마는 듯 했어. 음식을 먹다가 토할 것 같아서 더 못 먹었어. 그렇게 3년째 자리를 떠나는 길에 딸이 먼저 말해. 엄마 미안해. 기분 상했지? 당신은 잘 대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거지 모르겠어. 소중한 아들을 보내는 것이 아깝겠지. 당신한테만 잘해주면 됐지 뭐. 딸한테는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해하려 했어?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아문 씨, 당신 아버님이 지금 숨이 막혀서 와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한 대로 딸과 함께 차를 돌려서 병원에 갔다. 의사가 정말 기적이라며 더 놀랐다.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아버지와 인사를 나눠달라는 딸의 부탁에 대답을 했고 그 후로 매일 병원을 찾아갔다. 남편은 나날이 회복되었고 딸은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 결혼식에는 아버지와 함께 신부로 입장할 예정이라며 막내딸이 한영 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병원에 있음을 말했어요. 대강 얘기했어요.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사실은 알잖아요.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망설여졌어요. 이제 와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요? 급하게 하는 것도 같고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회복하면 다시 생각해요. 부모님이 이해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도 결혼식에 참석하면 좋겠다 하고 말했어요. 현서는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해해 줄게요. 부모님께 업고 사는 것, 예에 없는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의식을 찾은 후 딸도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을 찾아와 회복을 돕았어요. 본인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남편이 결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결혼 준비 중인 딸이 아버지에게 결혼 계획을 알리고 사진을 보여주자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눈이 화끈해졌다. 딸은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며 천천히 결혼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 후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것이었다. 한 달 절반을 거북하게 지낸 아버지는 재활운동으로 팔다리의 기능을 회복했고 조금씩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고 막내딸의 남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성아는 나타나서 말했다. 어느 날 피곤한 표정을 짓는 딸이 얘기했다. 엄마, 준영 씨는 아직 아버지만 회복되지 않았냐며 9 상견례를 다시 하고 결혼을 진행하자고 하더라.
지난번에 엄마가 상견례를 너무 약하게 했다고 해서 준영 시부모님도 확실히 결혼 중개를 해달라고 하더라. 내 아빠는 회복했으니까 상견례 날짜를 다시 잡자고 하네. 너희 아빠에게 말할게. 알았어. 남편은 그때쯤에 퇴원해서 목발을 짚었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막내딸에게 말했다. 그러자 전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다. 결혼한다고? 그 놈과? 안 돼. 너희 아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졸든 말도 안 돼. 6억을 주고 뭐 결혼시키려는 거야? 그 놈과는 절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 다음 주 주말에 현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음식점에서 할 거야. 당신이 좀 고집센 거야. 현서를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찾고 있어? 핸드폰을 곧 꺼낼 거야? 무슨 증거가 있냐고? 당신이 그냥 들으면 돼. 제가 다그쳐서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남편의 속마음도 모르고 또 그 놈의 똥냄새가 다시 돌아왔다 생각했어요. 내가 인간과 이혼을 한 이유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나는 결혼 상담 일정이 있어서 남편을 만나러 갔지만 남편이 집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제가 미치도록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딸이 남편과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식당에 왔다며 우리가 먼저 가라고 했다고요. 나 같은 인간 크게 좀 더 연락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딸과 함께 예비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들은 우리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래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보니 남편이 회복했다고 한다면서 지금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인간은 또 뭐 했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나요? 그래도 연락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현서가 잘 말해놨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하지만 고집불편한가 봐요. 우리 둘은 벌써 몇 달을 알고 만났는데 이 혼을 끝없이 미뤄야 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지네 둘이 모두 속이 시원하다면서 나태부부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예미의 사돈이 전에 보았을 때보다 살이 더 찌고 얼굴이 부어서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요? 예비 사돈은 말없이 돈을 꽂더니 금방 다시 돈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돈을 갖다 줄 때가 언제인가요? 왜 안 오는 거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일 보고 온다 했는데 곧 올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마음이 상해서 결혼이든 무슨 일이든 싫네요. 예비 사돈이 그렇게 말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채로 남편을 기다리다가 약속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목발을 짚고 식당 안에 들어왔어요.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빨리 앉아. 남편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예비 사돈을 거의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던지며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놈. 너 그렇게 죄짓고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남편은 이때보다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들은 당황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신만은 차렸고 그런 멍청한 초대 혹은 최면에서 벗어나고 말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머릿속에 가득했어.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운전할까? 그 외제차는 어째서 그 담백 남편을 모조리 내려쫓은 거지? 이 모두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끔찍했어. 저의 딸이 큰 결심을 했어요. 저 결혼 안 할래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녀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할까? 전 남편이 무언가를 숨겨 이야기했고 삭제했어 라고 말했어요. 혹시나 또 언제 녹화해서 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자리에 앉지 않고 예비 사돈을 거의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던지며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놈. 너 그렇게 죄짓고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남편은 이때보다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비사돈들은 당황하여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어차피 현달의 가문이란 더욱더 찝찝하게 느껴졌지만 어쨌든 내 딸의 결정을 지지해야 했어요. 내용 요약: 경찰이 식당에 들이닥쳐 예비 시어머니를 음주운전으로 체포하였고 그에 반발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딸이 책임을 물어 결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다. 결국 현재 상황 해결을 위해 딸과 함께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며 지난 사건을 회상한다. 돌아온다. 6다리를 건넌다. 무명인이므로 알아요 라는 말이 있는데 예비사위가 남편을 치고 도청을 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안되로 알게 되었더니 남편이 사고를 당할 당시 의식이 있을 때 외제차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일하던 치킨집에 가끔씩 왔다가 치킨을 사가던 차 주인이었기 때문에 얼굴과 차주를 알고 있었다. 흔한 차가 아니어서 차주의 얼굴을 알았다. 정말 기묘한 인연이었다. 당시 남편이 의식을 되찾지 못해 죽으면 그 인간과 딸이 결혼하고 고생을 했을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다. 믿기 힘들겠지만 직접 겪으면서도 사람이 사람들의 의사대로 되지 않고 인연이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딸의 인연이 나쁜 것이었다. 결혼하기 전 범죄자가 되어 사옥을 당했다. 그 후에 막내딸은 울면서 부모님께 마음이 죄송하다고 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 주제문 얼마 안 만나는 것이 좋았는데 아빠를 죽일 뻔한 놈이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딸을 안아주면서 내가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했다. 정말 괜찮아요. 요즘에도 마음을 잘 추스려 주시고 병과 노함에 애쓰시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마침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네요.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그런 모순한 인간들에게 넘어갈 뻔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이니즈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10번의 재활을 받았답니다. 전 남편과의 재결합은 없었지만 그는 많이 회복하여 예전 같은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시골에서 국밥집을 차린답니다. 그 국밥집은 잘 되고 있어요. 병원비를 내기 위해 저에게 돈을 주기까지 했어요. 전 돈을 보내려고 하니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돈을 도와주겠다면 무거운 마음이 덜해질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신이 병원에 있을 때는 돈만 가진 채로 남아 있었었죠.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어 했죠. 요즘은 그런가 봐요. 앞으로는 딸이 파워를 얻고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으게 됐어요. 부동산을 차릴 정도로 실력이 지나치게 쌓이게 됐어요. 평생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던 아래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자를 만나게 됐네요. 너무 놀랍죠? 딸과 전 남편은 대학 동기이고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인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모습이었겠죠? 첫 인상부터 좋았어요. 어머니, 이렇게 맛있게 밥 먹은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혼자서 요리해서 먹는 일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을 먹으니까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현서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제가 말로 많이 해줄게요. 제가 현서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도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막내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들이 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고 눈물이 핑 동했어요. 전 남편도 마음이 복잡했는지 못 참고 눈물을 흘렸고 첫째와 둘째 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눈물로 다가왔어요. 지금 막내딸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름다운 딸도 낳았어요. 어릴 때 한 해 동안은 손주를 돌보았는데 요즘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손주들로 붐비고 있어요. 전 남편과 가끔 연락하면서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재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레스토랑을 폐업할 뻔했는데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음식점을 닫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싶어요.
다닐 수 있는 평생 취미 활동을 하며 즐겁게 보낼 생각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풍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만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전 남편과 나의 딸, 그리고 저가 겪은 아픈 경험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평화로운 날을 보내길 바랍니다.